그래 이제 이게 어락도라고 이제 고기였잖아요. 질기락 그림도자에서 어락도.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고기냐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청어대. 그래서 왜 거기는 뭐 정어리대도 있고 청어대도 있고 그러는데 청어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린 거는 어떤 상징적인 게 있어야죠. 그림에는 어떤 뜻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물속에 있는 그림을 제물로 칠했고 이 청어대가 유럽에서는 17세기 때는 그 어떤 주식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그 어떤 경제를 30%를 우지차지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통조림을 만들고 뭐 해서 그 정도 그 청어 잡이를 해서 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청어대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확 서로 떨어졌다 확 뭉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얘기 뭐가 필요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큰 고기가 나타났을 때, 상어나 고래가 나타났을 때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같이 뭉치는 거예요.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물속에 있는 고기 청어를 내가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가장 애로사항이라는 거는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서두에 앞에 가는 물고기를 잘 그려야 뒤에 줄지어서 그려야 돼요.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고기 방향이 틀어지면 또 그 방향에 따라 또 그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의도했던 구도 같은 것이 너무 그냥 뭉쳐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100호짜리를 거의 다 그려놓고 배려 못해요. 왜냐면 이 무수한 고기들이 있는데 작품이라는 거는 뭔가 핵심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산만 어딘가 포인트가 딱 있어야 되고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어락도를 그릴 때는 원근법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방향 설정 리더자가 있어야 되고 꼭 어떤 때를 지어서 가는 거는 리더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그림 3칸짜리 큰 거는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일 앞에 리더자가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그 회사에 두 번째 들어가는데 저 그림이 예전에 한 200호짜리가 현관에 있는데 그 양반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안산에 보면 공장 배에 넣는 공장을 인수해갖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거기에 맞는 거 해서 도면하고 그거를 다 보내왔어. 그래서 이제 이 전시하기 전에 작품을 마치고 기양 그림도 선 좀 보이고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시장에 간 거예요. 야, 좀 전에 말씀하신 작품이 여기 있네요. 네, 지금 3점으로 나눠서 작업. 예. 이 작품이 이제 거기에 설치된 작품인데. 이 작품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어디로 설치되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어디서부터 그립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번 때 저 개를 그렸는데 관람객이 작품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고 여쭤봐서 그거는 가장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근데 이렇게 뭐 뭉쳐있는 것들은 떨어져서 흩어지지 이런 거는 또 모아서 고기는 모아서 올라가고 개는 뭉쳐 있어서 흩어지는 걸로 그려야 될까 하니까 여기 가장 앞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저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부터 이제 연결해서 개에서 역할하는데 등만 보이는 것도 그려야 되고 뒤쪽만 보이는 것도 그려야 되고 이 뭉쳐 있는데 자기 그 모든 몸체가 다 보이는 그림은 뭐 이런 리더자라든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만 그걸 보이지 다른 거는 전부 혼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첫째 이 뭉쳐 있는 그림은 약간 역동적으로 그려야 돼요. 뭐가 지운생동하는 거. 그래야만이고 집에다가 막 쓰러지가는 느낌 드는 그런 걸 그리면 집에 안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배수성이 좀 밝은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찬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작품의 그 의도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쪽에 이제 제가 있는데, 내가 이제 문이 누가 봐도 저기 뭐 연분홍 연심해서 일필리지 문인화 작가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막 채색이 들어가서 의아심 갖고 그러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지만은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 됐단 말이야. 급속도로 막 발전하고 뭐 그런 시대에 걸맞게 예술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초가집이 있었고 개화집이 있어서 그 선비들의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시서와 삼절 아니면 글씨. 근데 요즘 기와집하고 초가집에다가 밝은 그림을 현대화 그림을 붙여놨을 때 잘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런 그림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면 어울리겠지. 근데 선입감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기 이제 서해 국전 대상 받은 젊은 작가예요. 예? 그런데 좋다. 자기가 글씨나 그림은 사군자는 가장 기초적인 게 매난국적이고 거기에서 이제 10군자에서 10가지를 그려야 되는데 그거는 전부 수묵으로 그린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비 그림이고 사대부 그림이다. 그런데 선입감은 너무 좋은데 예술성으로 표현할 때는 시대에 맞게 갈 때에는 그 기본 바탕을 남들이 하지 않았던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아니면은 기초적인 틀을 생각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했는데 이런 그림 저는 이 종이 재료를 이제는 재료하고 어떤 장르라는 거는 서양화 뭐 문이나 뭐 한국화 조각 다 이제 그 장르를 벗어나서 거기 구속되지 않고 작품을 하겠다는 생각. 앞으로는 누가 뭘 하게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재료가 화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파나지하고 옛날로 이제 아트만지 수채하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지금은 아트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화선지도 참 좋은 화선지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너무 나쁘게 나오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막 좋은 화선지를 만들려면 인건비 때문에 타산이 안 받아갖고 아예 안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수입지라고 파나지에다 그림을 하는데 그 대신 가장 기초 작업은 먹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채화나 해화 쪽에서는 바로 색상이 들어가는데 먹으로 한 다음에 색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색감의 질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보통 색칠하는 거랑은 무게감이 있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관람객은 그래서 늘 수채하는 요번 전시 때 수채하는 사람들, 서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질감이 나왔냐 이거야. 수채하는 번짐이라든가 아니면 시원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내가 왜 수채화 작가가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내 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작품이니까. 그리고 이제 물감도 뭐 썼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동양화 물감, 수채화 물감, 파스텔까지 세 가지를 다. 여기 저기 후배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같이 화면 안에 그냥 이쪽 이제 그 서해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서해가 그 국정 대상 받은 친구고 여기는 저기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화 작가예요. 이름을 말씀해 내 제자이면서. 단성 손예림입니다. 이름 좀. 저희 몽화 양념 이름. 대전대 원광대 그 대학원 그 서해과 대학원. 나중에 전시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꽃 아까 말씀하신 요거는 이제 개 종류가 많잖아요. 바닷개가 아니고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육지에서 있는 참개예요. 참개. 그래서 이제 바닷개보다는 참개가 훨씬 비싸요. 게장을 만들어. 왜냐하면 그렇게
자연산 창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인화의 소재로도 사실은 문인화의 소재가 왜 들어가냐면은 보통 문인화의 소재가 들어가는 거는 다 뜻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개가 갈대를 물고 가는 그림을 선물하면은 장원급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갈대가 이게 뭐 장원급제하면 이게 그래서 이 창계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계가 갈대를 물고 가는 그림을 선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닭그림, 그러니까 벼슬을 한다고 해서 닭그림을 많이 선물하고 밑에 쏘가리 있잖아요. 쏘가리 그림을 그거를 회화적으로 표현해서 크게 그렸잖아요. 그거는 가장 민물 고기 중에서 맑은 곳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 쪽 그쪽 유리에서 쏘가리가 많이 잡히는 데인데 왜냐하면 옛날에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쏘가리를 많이 그려서 준 거는 깨끗하게 정치를 해라. 그런 의미로 맑게 살아라.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 문인화에는 거의 그림이 뜻이 다 있어요. 대나무는 절개를 표시하고 난초는 향기, 매화란초, 국화는 그 어떤 뭔가 찬설에도 그 자기 자체를 굽히지 않고 뽐내잖아요. 설이 많고도 꽃을 피우잖아요. 국화가 그런 어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서와 상절이라고 해요. 시가 들어있고 시가 들어있고 그림이. 이 작품을 해놓고 내가 내 평론을 쓰는 조정육 선생님, 주로 미술책만 집필하는 지금 경상대 교수로 있는 조정육 선생님한테 제 평론 전문으로 쓰시는 분인데 아주 성실하게 잘 쓰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작품을 처음에 보이니까 갑자기 먹그림에서 막 밝은 그림으로 변하니까 나보고 선생님이 해춘하셨대요.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럼 제목을 뭘로 지었으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작품을 그렸느냐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참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 이거야고 돌아가신 부모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유년 시절에 시골에서 그냥 들로 밭으로 막 소를 끌고 다니고 이런 생각들도 많이 나고 그냥 고향이 너무 그립고 그런데 아무리 요즘에 고향에 가도 많이 발전해갖고 옛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그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관념으로 내 머릿속으로만 그린 그림들이에요.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관념, 생각으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바뀌니까는 연부로 변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변십은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여기 밑에 마음심자만 바꾸면은 사모할 연자 연심으로 하자고 그랬고요. 연심으로. 아니 한자 모르는 사람은 변심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작가가 시대에 흐르는 만큼 변하는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시인들하고 대화를 전시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너는 옛날 그림이나 전 그림이나 왜 똑같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사실 엄청나게 발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는 안 들어서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굉장히 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작품 계속 하지 너무 좋은데 이걸로 테마로 해서 계속 하지 이러는데 저는 그것도 그냥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새로운 그림이 나빠도 새로운 걸 많이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작품이 변해가는 과정이고 요 밑에 보면은 어머니하고 유년 시절의 얘기를 담아놨잖아요. 이건 이제 평론의 요약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작가는 그래서 제가 그날 오픈하는 날 이제 오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언제까지 붓을 잡을 줄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고의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림이 나올지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그리고 추후 내가 이 세상에 없어서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내가 하고 싶은 그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만 그리고 싶다. 그걸로 이제 마쳤어요. 그 여기 많이 담겨 있는. 혹시 선생님 그 어릴 때 소를 끌어보셨다고 했는데 진짜로 끌어보셨어요? 끌어놓고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네, 이런데 제 고향이 원래 진도입니다. 진도인데 조금 그 당시에 좀 잘 살아가지고 형들이랑 전부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서울에서 다녔어요. 저희 부친이 목포에서 이제 배선주 사업을 해요. 그런데 소를 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 오후에 친구들하고 전부 소 뜯기로 가고 깔비고 그러잖아. 그러면 산에다 소 풀어놓고 야생 더덕 같은 거 캐서 먹고 비비 뽑아서 먹고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큰 도덕을 하나 발견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개념 하나도 없었고 너무 큰 거야.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먹으니까 물이 나와. 그래서 그걸 먹고는 그 묘가 있었어요. 햇빛이 탁 쬐는데 거기서 이제 좀 누워 있었는데 잠이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 도덕물에 취했던 모양. 그래가지고 한참 돼서 눈을 떠보니까 온 세상이 캄캄한 거야. 밤이 된 거야. 그런데 저 밑에 보니까 햇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찾으러 다닌 거야. 그래서 그 도덕물을 먹고 그게 보약이 돼서인지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하루를 잔 적이 없어요. 저는 산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산삼보다 더 좋지. 그런 어떤 옛날 추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 뜯겨놓고 저수지에서 목욕하고 헤엄치고 낚시도 하고. 하여튼 시골에서는 최남단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보릿고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유년 시절을 그대로 내가 만끽하고 살았던 시절의 그 생각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